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제목은 선의취득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던 점유취득쇼 다음에요. 등기부 취득쇼가 있죠. 부동산이요. 그것을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선의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등기부 취득쇼죠. 등기부 취득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등기는요. 적법한 등기, 그 다음에 무효인 등기를 다 포함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죠? 무효가 나왔죠? 무효에는 등기가 무효이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이 공신력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어. 특별 규정이요. 이 특별 규정에 의해서 뭐가 있다? 먼저 여기 등기부 취득쇼. 원래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은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등기부 취득쇼. 첫 번째요. 107조에서부터 110조 보면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이것은 공신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없어요. 그것을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보는 등기부 취득쇼가 있고요. 이 등기부 취득쇼에서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소하죠. 계약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취소하고 말소 등기가 있잖아요. 이전에는 선의, 여기 선의죠. 선의일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계약이 해제죠. 해제하고요. 이렇게 말소가 있기 전에요. 해제하기 전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고요. 해제후 말소 등기는 선의만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요. 명의신탁이요. 그래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있죠. 명의상 약정이죠. 부동산 실명법이죠. 이 부동산 실명법이요. 제4조 제3항이요. 3항이 보면 명의상 약정의 무효와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등기법 있죠. 가등기 담보법이요. 이 가등기 담보법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이 실명법 있고 가등기 담보 있죠. 이 가등기 담보법에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 양도 담보죠. 11조 단서요. 11조 단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선의의 제3자라고 되어 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그것은 우리가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죠.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 규정에 해당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107조부터 110조를 나중에 보는 것이고 등기부 취득쇼를 지금부터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럼 등기부 취득쇼는 우리가 등기부를 딱 보고 공부하면 끝이죠. 그래서 1번 갑인데요. 여기요 2번요. 여기서 을이요. 등기를 위조하죠. 위조하면 등기가 무효이잖아요. 무효. 그런데요. 여기요. 3번에요. 병이요. 선의 무과실로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4번 정도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등기를 이정받았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정은요.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은 아무리 선이 무과실일지라도 병이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병이 4년간 돼 있고 이 사람이요 6년, 정이 6년. 그래서 등기가 돼 있고 플러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등기는 앞 사람의 등기까지 합해서 그것을 등기 승계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등기를 승계하고 당연히 점유는요 승계할 수 있죠. 점유 계속 추정에 의해서 198조. 그래서 점유 계속해서 점유를 승계하기 위해서 10년이 지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정이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 그러냐? 우리가 부동산 점유 취득쇼는 등기를 해야 되지만 등기부 취득쇼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점유는 원래 점유 취득쇼에서는 어떻게 된다? 먼저 자주 점유, 그 다음에 평온 점유, 공연 점유해야 되죠. 그런데 등기부 취득쇼에서는 이 여기뿐만 아니라 선의 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무과실 점유까지 해야 되죠. 따라서 이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고요. 자주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추정되는 것이고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죠. 그래서 추정이 안 되니까 누가요? 정의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의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추정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병정 이렇게 되고 정의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만약에 5번으로요. 여기 또 A가요. 또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A가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를 이전받아 갔다 갈지라도 정의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죠. 왜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정의 소유자이고 정의 A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죠. 이 말소 청구는 정의 소유자로서 말소 청구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유자로서 말소를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에서 등기는 적법하고 그다음에 무효인 등기도 관계였지만 이 무효인 것이 두 가지. 하나는요. 이중 매매요. 우리가 이중 매매에서 이중 보존 등기요. 이중 보존 등기, 중복 등기죠.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요. 대장이에요. 대장에는 토지가요. 분할되지 않았어요. 분할되지 않았는데 등기에는 분할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서 더 이상 이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요. 이중 부동 등기, 중복 등기를 무효인 중복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로 하는 것이고요. 특히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10년이 지나면 정은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제3자가 불법으로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정의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의 취득 한번 보시죠.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먼저요. 선의 취득은 동산에 관한 것이요. 동산. 그래서 동산이니까 부동산은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안 되니까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것 농작물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준부동산 안 돼요. 상공기란 선박 이런 준부동산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동산이어야 돼요. 동산. 그래서 동산을 객출하니까 우리가요. 선의 취득은 뭐냐면 동산 플러스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보면은 점유권이 있고요. 점유권, 그다음에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 그다음에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산을 객출하는 것을 해야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안 되고 지역권 안 되고 전세권 안 되죠. 지상권은 토지, 부동산이니까 안 되죠. 유치권 되고 질권 되고 저당권은 부동산이니까 안 되죠. 알겠죠? 그다음에 거래를 해야 돼. 거래. 점유권은 거래 안 해요. 그래서 안 돼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 거래 안 해요. 안 돼요. 그래서 남는 것은 소유권하고 질권이죠. 그래서 소유권하고 질권만 선의 취득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저당권 같은 경우는 선의 취득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지금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래죠. 그래서 거래 금지품이 있죠. 뭐죠? 총기류라든가 마약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이고요. 거래 금지품 안 되고 특히 금전이요. 금전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전은 가치를 표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금전이 화폐 수집처럼 물건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있죠. 거래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선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뭐가 안 된다? 유가증권이요. 이 유가증권은 우리가 구민법에서는 유가증권을 동산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60년 신민법에 들어오면서 유가증권은 동산이 아니고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가증권은 현재는 동산이 아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은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상의 선의 취득에 있어서는 뭐다? 동산이면서 거래를 해야 되고 그 선의 취득의 대상은 소유권과 질권이고 소유권은 무슨 점유고 자주점유고 질권은 무슨 점유고 타주점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의 취득할 때는 반드시 자주점유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갑이고 여기 을이죠. 그래서 이 갑이 을인데 이 갑의 진정한 소유자가 을이요 무권리자죠. 무권리자요. 이 무권리자가 이 갑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병한테 뭘 한다? 유효한 거래를 하죠. 거래 행위. 유효한 거래에서 병한테요. 그럼 이 병은
자주 점유란 말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평온하고 그다음에 공연하고 그다음에 선의 그다음에 무과실 점유 이렇게 선의 무과실. 그러면 이 병은 즉시로요. 뭐란다? 소유권이나 그다음에 질권을 선이 취득한다 이렇게. 소유권과 질권. 우리 법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지만 질권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 소유권과 질권을 말한다. 이것을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왜 우리가 취득시효에서는 20년, 10년, 10년, 5년의 규정이 있는데 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는데 왜 선의 취득에는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냐? 선의 취득은 뭐란다? 거래를 하죠. 거래. 그런데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는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부동산이나 타인의 동산을 자기 소유인 줄 알고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단지 거래가 없이.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 현 상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여기는 거래를 해야 되죠. 거래 이렇게요. 그래서 소유권과 질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 갑이라서 원시 취득은요. 자기 앞에 누군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시 취득을 했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종전 소유자에게요. 물건을 반환받아가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종전 소유자에게 물건을 반환받아가라고 할 수가 없다. 왜? 원시 취득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의무과실이 중요하죠. 여기서 선의무과실.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냐 선의무과실이 점유에 관한 것이냐 그래서 점유에 관한 것이다.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선의무과실은 뭐가 중요하냐? 그것은 물권 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선의무과실. 그럼 물권 행위는 뭐냐? 물권적 합의는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인도 동사니까 인도죠. 부동산은 등기가 될 텐데요.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니까 합의가 먼저다. 그러면 인도시까지 선의무과실. 인도가 먼저다. 그럼 합의시까지 선의무과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말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일 때는 합의시까지. 인도가 합의보다 먼저면 합의시까지 선의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온공연 선의죠. 이것은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되니까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이 안 되죠. 추정이 안 되니까 시효 취득자 병이 입증을 해야 돼.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도 선의무과실은 뭐가 된다? 추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효 취득 완성자가 입증을 해야 되죠. 알겠죠? 이것을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효해죠. 유효는 뭐다? 유효한 거리는 우리가 당사자는 무슨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우리가 특별 효능요건에서 해서 뭐가 존재할 것? 대리권이 존재할 것 이런 것이요. 거래죠. 거래는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괄승계요. 이런 포괄승계가 뭐가 있죠? 상속이라든가 회사 합병이라든가 포괄유증은 거래가 아니니까 안 되고요. 사실행위죠. 그럼 사실행위는 뭐예요?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은 옆집 논을 우리 집 논인 줄 알고 옆집 산을 우리 집 산인 줄 알고 나무를 벌채했다. 벼를 수확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거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유실물 습득이죠. 습득을 한 것은 물건을 준 거잖아요.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가 된다?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매라든가 그다음에 교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증여라든가 또는요 경매라든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와 교환을 말한다 유상행위라고 하고 증여를 말한다 무상행위라고 하고 경매를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행위나 무상행위나 경매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을 띠게 되면은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을은 무권리자인데 이 사람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 병은 선의취득이 안 돼. 만약에 을이 여기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무권대리다. 무권대리 그러면 무효죠. 무효. 그럼요 병은요 선의취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은 무권리자가 돼야 되지. 무권리자. 즉 갑의 물건을 빌려서 임차해가지고 빌렸단 말이죠. 노트북을요. 그래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이 선의취득에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동산에 있어서 인도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병은 선이 무과실에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는데 동산의 경우는 물건의 인도에 공신력을 인정하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을을 소유자로 믿고 거래한 병은 선이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이 취득은 권리자로부터 취득이 아니고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을 선이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죠? 거래는 첫 번째 공시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를 하죠. 인도 방법은 뭐가 있냐?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그 다음에 반환 청권의 양도, 다 됐는데 뭐는 안 된다? 점유개정. 점유개정의 경우는 선의 취득이 안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 점유개정은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되죠. 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뭐 무권대리요. 무권대리 또는 을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을이 이걸 병한테 넘기죠. 그럼 병은 선의 취득이 안 돼요. 선의 취득이 안 된다는 것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권리자다 이 말이죠. 무권리자 이렇게. 이 병이요 다시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선의 취득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대리다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나는 선의 취득이 안 돼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의 취득을 못한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권리자가 아니고 무권리자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의 취득을 해요. 그 다음에 갑과 을 간의 계약이요. 무효. 그러면 을은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다는 것은 무권리자다 이 말이죠. 무권리자다. 그럼 병은 뭘 한다? 선의 취득을 하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면 선의 취득을 하죠. 즉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무효니까 그 다음 사람은 선의 취득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갑에게는 이런 물건이 두 개 있고 이렇게 생긴 물건이 두 개 있어. 갑의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을이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이것은 을의 갑의 것이고요. 이것은 병의 것인데요. A 것이 제3자 A의 소유인데요. 다 갑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의 대리인한테 자기 물건을 좀 처분해 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요 갑의 집에 갔더니 물건이 4개나 있는 거예요. 다 갑의 것이라고 믿고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개는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죠. 그런데 이 두 개는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이것을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것이면 당연히 권리자로부터 취득이고요. 본인의 것이 아닌 것을 대리인이 처분하면은 그걸 우리는 선의 취득한다 이렇게. 왜? 이것은 무권리자로서 처분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취득에서 중요한 것은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죠. 그래서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은 이게 이제 갑이 소유자인데요. 을이요. 절도를 했어요. 도품 뭐라 한다? 절도, 강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유실물이죠. 이 유실물에 대해서는 습득이죠. 습득, 유실물 습득, 도품. 그러면 을은요. 갑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무권리자죠. 무권리자. 그 다음에 습득, 물건을 주었죠. 그럼 자기 게 아니죠. 유실물을 습득하면은 신고하고 나서 6개월이 있어야 내가 소유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무권리자죠. 무권리자가 이것을 병한테 넘겨요. 이 병한테 넘길 때도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되죠. 거래요. 그런데 이 병은 즉시로 일단 선의 취득을 해요. 그런데 몇 년 이내요? 갑은 도난당한 날로부터 잃어버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그 다음에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해. 중요한 것은 대가를 변상해야 돼. 즉, 이 병이 을하고 거래를 할 때 10만 원을 주고 샀다 이 말이죠. 물건을. 그러면 갑은 병한테 10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만 그래.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만. 이때의 유효라고 하는 것은 을과 병의 거래에서 우리 법조문에는 선의라고만 되어 있어. 선의.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 무과실까지 요구돼. 무과실. 병은 무과실까지. 선이 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무과실. 알겠죠? 그래서 선의 플러스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죠. 거래 행위 이렇게. 거래가 있었는데 이때의 거래는 행상인을 포함해서 상인이나 공개 시장이나 그다음에 요 경매 같은 데서 사야 돼. 알겠죠? 그래서 1대1로 둘이 만나 사는 것은 안 돼. 이것을 얘기해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 반드시 도품, 절도나 강도, 유실물 습득만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무권리자인데요. 무권리자. 을이 이걸 병한테 넘기죠. 유효한 거래를 통해서 이것이 점유보조자. 여러분 알바생이죠. 점유보조자
횡령이라든가 그래서 점유보조자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형법에서는 절도로 보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횡령으로 보는 거예요. 또는요 사기라든가 또는요 이런 것들은 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이 금전은 도품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요 이 을이요 갑한테 횡령을 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병한테 넘겨요. 그럼 병은 즉시로 선의취득을 해요. 그러면 이 갑은요 병한테 2년 이내에 반환 청구될 수 있는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 즉시로 선의취득을 하지만 일단은 2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만 가능하다. 도품이나 유실물 몇 년 이내 2년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것은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만 가능하고 특히 점유 보조자 횡령과 금전의 경우는 도품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선의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선의취득도 우리 시험에요. 거의 뭐 매년 나오든지 2년에 한 번씩 꼭꼭 나오니까요. 정리를 잘 하고 있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무주물 선점, 요시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래서 선점, 습득, 발견을 우리가 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냐? 취득시효를 봤죠? 취득시효를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봤냐? 방금 선의취득을 우리가 봤죠. 이제는 뭘 보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첨부죠. 첨부에서 뭘 볼 거냐? 부합. 그 다음에 혼화. 그 다음에 가공 이렇게 볼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이것이 소유권에 나와 있죠.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는 이것이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그래서는요 원시 취득을 별도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물권법을 공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원시 취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선점 습득 발권 보면 여기서 무주물 선점이에요. 무주물 선점은 무주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무주물은 뭐냐? 첫 번째 무주물이니까 소유자가 없어요. 소유자가 없죠. 자 두 번째요.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돼. 소유자가 없으니까 선점보다 먼저 점유한다 이 말이죠. 점유 이렇게. 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이것을 뭐란다? 자주 점유다 이렇게. 자주 점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무주물 선점은 무주물이 뭐죠? 산토끼라든가 이런 거죠. 산에 있는 산토끼. 그것을 내가 선점은 먼저 점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 알겠죠? 소유자가 없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죠. 자, 세 번째는요. 무주물은 물이죠.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그래서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죠. 무주의 부동산.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구규가 돼. 근데 무주의 동산은요. 원칙적으로 선점이 돼. 선점이란 말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동산이 학술이나 기회나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면 이것은 구규가 되고 보상만 청구할 수 있어. 이때 학술이나 기회를 말한다. 고려청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신안 앞바다에 있는 고려청자 이런 것들. 그런 동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점이 되지만 그것이 학술이나 기회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면은 그것은 구규가 되고 국가로부터 보상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우리가요 동산이 언제나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선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산도 선점이 안 되고 구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이것을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무주물 선점을 뭐란다? 이것을 혼합 사실행이다. 이렇게. 이런 혼합 사실행이 뭐가 있죠? 사무관리, 그 다음에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이죠. 선점,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이죠. 유실물 할 때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여기 무주물이죠. 무주물 선점할 때 사부 선물 할 때 무주물. 그래서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선점, 유실물 할 때 물 습득은 혼합 사실행이죠. 왜 혼합이다? 우리가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플러스 점유 설정 의사, 사실과 우리가 이것을 관념적 용태를 갖는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혼합 사실행이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선점, 유실물 습득 이것을 혼합 사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실물 습득이 있죠. 이 유실물 습득이죠. 습득. 유실물이 뭐죠? 유실물은 나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나의 지배를 떠나 있는 물건이죠. 먼저 이 유실물은 뭐가 있다? 소유자가 있죠. 소유자가 있어요. 무주물은 봐봐. 소유자가 없죠. 근데 여기는 소유자가 있어. 소유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무슨 말이 필요 없어?
여기는요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어.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어. 소유의 의사. 단지 뭐는 해야 돼? 습득이니까. 습득은 뭐죠? 점유해야 돼. 습득, 점유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 보면 점유는 뭐죠? 점유는 혼합사실행이죠. 그래서 여기도 유심을 써서 또 혼합사실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혼합사실행이 사실행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혼합사실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습득하고 나서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권리자가 6개월 이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습득자가 소유자가 될 수 있죠. 이것을 몇 개월에 한다? 6개월이죠. 예전에 몇 년이었다? 1년이었죠. 1년. 이 1년이라는 규정은 지금 어떻게 됐어? 삭제가 됐죠. 삭제가 되고 바뀌었죠. 몇 개월로? 6개월로 바뀌었다. 그래서 유실물 할 때 유하고 6개월 이렇게. 그래서 유실물 습득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매장물 발견이 있죠. 이런 매장물 발견이라는 것은 고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요 오래된 뭐 분묘 같은 데서 나오는 부장품들 같은 것을 매장물이죠. 이 매장물은 뭐가 있다? 소유자가 있죠. 후손들이 있으니까 소유자가 있어. 소유자가 있으니까 무슨 말은 필요가 없어요. 소유의 의사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 소유의 의사. 그다음에 뭐는 해야 한다? 점유한다는 한다? 점유도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된다? 발견만 하면 돼. 발견.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이것을 우리 뭐란다? 순수사실행이다. 이렇게. 이러면 순수사실행이 뭐가 있죠? 여기 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가공, 그다음에 발명 이렇게. 매주가 발명이죠. 매주가 발명, 매장물 발견, 주소, 가공, 발명. 이것을 우리는 순수사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순수사실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매장물 발견이니까 점유도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 매장물 발견해서 몇 년이 지나야 된다? 1년. 1년 안에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매장물은 1년이고 유실물은 6개월이다. 그래서 이걸 항상 바꿔서 시험에 잘 나온다. 하고서 6개월 이렇게. 그다음에요. 이 매장물은 타인의 토지나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발견된 매장물은요. 어떻게 된다? 발견자하고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가 뭐란다? 절반한다. 다른 말로 공유다. 이런 말이죠. 공유다.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서 매장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부를 직접 고용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그것은 발견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절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전부 다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남의 토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와가지고 여기서 매장물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럼 발견자하고 나하고 토지 소유자가 반반한다. 그것을 공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것을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첨부라고 해가지고요. 부합, 혼화,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첨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사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알겠죠? 특히요.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 보면 임대차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첨부를 보죠. 첨부. 이 첨부는 뭐가 있냐? 여기요. 부합하고 부합. 그다음에 여기요. 혼화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공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첨부라고 하고 이 첨부는 첫 번째 이것을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이고 첨부는요. 임의 규정인 것이 있고 강행 규정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두 가지가 있고 강행 규정으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임의 규정이 뭐죠? 임의 규정하고 강행 규정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임의 규정은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하고요. 제3자, 뭐죠? 그다음 소유권의 기소, 소유권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귀속 여부요. 여기는 강행 규정은 제3자 보호의 문제가 있고요. 제3자 보호, 알죠? 그다음에 분리 복구 금지, 분리 복구가 안 돼, 금지. 이것은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원래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행 규정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임의 규정인 것을 암기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손실 보상하고 소유권의 기속은 임의 규정이고 나머지는 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만약 우리가 물권법의 문제를 푸는데 이 내용이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하는 문제가 나왔어.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강행 규정으로 가면 돼요. 왜냐하면 물권법의 대원칙은 강행 규정, 물권 법정주의에 입각해서. 그런데요, 채권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임의 규정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부합하고 혼화하고 가공이 있죠. 그럼 가공부터 보면 가공은요,
타인의 동산, 동산에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야 돼. 이것을 우리는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타인의 동산이야. 타인의 동산, 자기 동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재료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칙은 재료주의이죠. 예외적으로 가공주의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인의요, 뭐죠? 목재에다가요, 목공을 해서 의자를 만들어. 의자, 이걸 가공이죠. 그런데 나무값이나 의자값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재료주의, 목재를 가져온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가공한 사람한테 뭐죠? 돈을 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요, 밀가루 가져왔어. 밀가루는 재료죠. 이 밀가루에다가 제빵을 해서 뭐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케이크 값은 2만 원이고 밀가루 값은 2천이다 이 말이죠. 그럼 10배 차이가 나죠. 현저히 과다할 때 이쪽이 가공이요, 예외적으로 가공주의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특히 여기서 이게 어디하고 문제가 되죠? 우리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하죠. 누구 것이냐? 수급인 것이다. 재료주의. 그런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죠. 그럼 도급인이 될 수 있죠.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했어. 그러면 그건 채무자 소유죠. 재료주의. 그런데 건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해서 그것은 행정상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채권자가 원시 취득한다. 이것을 가공이라고 하고, 이 가공을 뭐한다? 그것을 순수사실행위죠. 매주가 발명 순수사실행위다 이렇게. 혼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기도 이천쌀 한 포대 10kg짜리하고 철원쌀 10kg짜리 한 포대가 섞여. 그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것을 혼화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합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 부동산 애의 부합이죠. 부동산 애의 부합. 하나는 동산 간의 부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여기에서 부동산 애의 부합이죠. 부동산. 이 부동산을 뭐란다? 이것을 우리는 피부합물이라고 하고, 이 부합되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부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알죠? 그래서 부동산의 부합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 소유자가 특히 부합되는 부합물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수의 학자는 동산만 된다고 하지만 판례는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산간이죠. 동산간 이것은 혼하고 같이 봐. 혼하고 똑같이 봐. 그래서 동산간의 부합에서는 주종의 구별이 되느냐 또는 주종의 구별이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누죠. 주종의 구별이 되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하죠. 부합 당시. 그래서 여기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여기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여기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동산 간의 부합이다 이렇게. 특히 현재 가격, 그러면 큰일 나. 현재 가격, 뭐 사실심, 변론 중요시 필요 없어. 부합 당시란 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애의 부합이죠. 부동산 애의 부합은 이 부동산을 피부합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합 그러면, 부동산의 부합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설령 부합되는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값이 부동산이죠. 값. 그런데 여기 부합이 되죠. 여기서 을이 중축을 했어요.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1층은요 건물이죠. 건물인데요. 여기는요 뭐가 있다? 벽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벽시계. 이 벽시계는 건물하고는 독립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독립이니까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죠. 건물의 부합이다? 아니죠. 이 벽시계만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거래 객체,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흔히 말할 때 부속물 매수할 때 부속물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부속물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에서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럼 이걸 뭐란다? 이걸 건물이죠. 건물이에요. 건물에 뭐가 있다? 벽지가 발라져 있다.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벽지. 그럼 이 벽지는 건물 벽에 뭐다? 구성부
부분이고 이것을 뭐란다? 건물의 부합이 되어 있다. 이것을 뭐란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비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비용.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소유권의 객체가 안 되고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요. 여기는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벽지는 벽에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성 부분이고 부합이라고 얘기하고요. 한번 벽지가 벽에 달라붙어 있으면 분리 뗄 수 있다 없다? 뗀다 할지라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리 복구가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설령 이 벽지 값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벽지는 무조건 부동산의 소유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속물, 그럼 부속물군, 물건 또는 지상물 이런 말을 쓰려면 첫 번째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구성 부분이 아니고 부합이 아니고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항상 이 말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어요. 뭐가 나온다? 이 중축했죠? 이 중축 부분 판례가 뭐라 했다? 중축 부분은 다른 약정, 특별한 사정이죠.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것은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독립성이 없다. 그래서 중축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이고 이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고요. 임의 규정은 이것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게 되면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하나의 세트제이게요. 그러니까 중축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고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축 부분을 임차인이 중축을 하고 나서 중축 부분을 임차인이요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했어요. 임대인 소유. 그래서 임대인에게 가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중축했는데 중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어. 그 말은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 알겠죠? 비용을 포기하겠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과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수목하고 농작물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죠. 여기서요. 갑의 토지 위에요. 똑같이 여기도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의 토지 위에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이렇게. 여기요. 을이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요. 무단으로 경작을 해. 무단으로 배추를 심었다. 무단 경작이요. 여기서 을이요. 을이 무단으로 식목을 했어. 무단으로 식목을 했고요. 또 여기 을이요. 사용차주예요. 사용대차 계약을 해서 나무를 심었어. 나무를.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무단 경작을 한 것, 이것은 누구의 소유이냐? 판례가 경작자, 을의 소유다. 경작자의 소유이다. 그럼 경작자 것이라면 땅은 갑의 것이고 배추는 을의 것이다. 을이 무단으로 경작했는데 알았죠? 그럼 경작자 소유다. 그 말은 우리가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부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농작물이 성숙해가지고 수확을 할 때까지 3개월이 걸렸다. 그러면 3개월 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요, 이 을이요 무단으로 남의 산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것이다? 이것은 갑의 소유가 돼. 갑의 소유. 그래서 갑의 소유. 이것은 나무는 토지에 뭐가 된다? 부합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단으로 식목을 하게 되면은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을 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합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는 무단 식목이 있을 때 사용차주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식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 것이냐? 을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을의 소유. 그러면 이것은요.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을 한다 안 한다?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있죠. 여기 이 토지를요. 여기 을한테 임차인을 줬어요. 임대차. 그런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병이 여기다 나무를 심었어. 병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면 이 나무는요 토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돼. 토지에 부합. 왜냐? 우리가 임대차를 여기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갑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임차인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사용대차를 줘가지고 사용대차. 그래서 병이요 여기다 직접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병은 나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요.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서 갑이 소유가 돼. 갑의 소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의 경우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란다? 부합, 혼합, 가공. 이것을 뭐란다? 첨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한번 봤죠? 앞에서 선점, 습득, 발견. 그다음에 선의, 취득. 그다음에 등기, 취득시 여기까지 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뭐를 보냐?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